지금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에 보면요, 중산층의 월급 절반이 아파트 대출로 빠진다. 소득 대비 원리금 따져보니 3분기 주택 구입 부담이 최고였다.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서울의 중산층이 집 산다고 무리해서 사가지고 영끌이니 뭐니요. 그래서 월급 절반을 아파트 대출금 갚는 데 쓴다. 맞벌이 직장인 안모 씨 36살짜리 부부는 지난해 집값 절반인 6억을 빌어, 그러니까 집이 12억 있나 봅니다. 서울 마포에 전용 면적 84평방미터 아파트를 장만했다. 부부 월 소득이 800만원 정도로 적지 않지만 원금과 대출이자를 상환하는 데만 매달 300만원이 든다. 그래서 작년만 해도 대출 이율이 2.2%였는데 지금은 3.65%가 생활비가 모자랄 정도다. 내년은 대출 금리가 더 오를 것 같아서 걱정이다. 수년간 급등한 집값에다가 금리까지 오르면서 서울에 내 집 마련하기가 더 어려워지고 있다. 중산층 가구가 대출로 어렵사리 집을 사도 소득의 절반 정도를 빚 갚는 데 쓴다라는 이 심각한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주택금융연구원에 따르면 24일 올해 3분기, 그러니까 7, 8, 9, 3분기 서울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182로 조사가 시작된 2004년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어요. 이 지수는 중간소득 가구가 보통의 금리로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중간값의 주택을 살 때 대출 상환 부담을 나타내는 거다. 그러니까 소득 수준도 중간인 가구가 은행에서부터 대출을 받아 중간값의 주택을 살 때 대출 상환 부담이 얼마나 되느냐를 평가한 겁니다. 소득의 25%를 대출 상환에 쓸 경우 기준점을 100으로 하는데 182라는 것은 소득의 45.5%를 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5% 정도를 갖다가 집의 주거 비용으로 써야 맞는 거죠. 그런데 이게 그게 아니라 45.5%를 쓴다는 겁니다. 서울주택 구입 부담 지수는 문재인 정권이 출범한 2017년 3분기에 110.3에서 작년 3분기 144.5까지 올랐고 올해는 1분기에 166.1을 찍더니 이 3분기에 연속적으로 최고 수치를 경신해서 주거 부담이, 그러니까 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엄청 커지면서 쓸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고, 그러니까 소비활동이 둔화되면서 경제 위축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실제로 올해 들어 가계 소득은 거의 늘지 않았는데 정부가 가계 대출을 관리를 강화해서 대출을 못 빌려주게 하고 금리를 올리면서 대출을 받아서 집 산 사람들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무주택 수요자의 내 집 마련도 어려워지고 있어서 주택 구입 부담 지수 계산 때 적용하는 가구별 중위소득이 올해 1분기에 539만원에서 3분기에 542만원으로, 그러니까 거의 늘지 않고 있는데 금리는 2.73에서 3.01로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소득은 안 느는데 금리가 오르고 있고 대출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중산층이 살 수 있는 집 자체가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올해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10억 8천만 원이 1년 전 9억 3,510만 원보다 1억 5천만 원이 더 올랐다는 겁니다. 1년 전보다. 같은 기간에서 집계하는 서울 주택 구입 잠재력 지수가 7.3으로 처음 한 자릿수를 기록하더니 올해 3분기 3.8까지 떨어졌는데, 주택 구입 잠재력 지수는 무슨 말인가 하면 중위소득 가구가 자기 돈과 은행 대출을 합쳐서 집을 살 수 있는 비율이라고 제가 며칠 전 이야기를 했죠. 3분기 지수가 3.8이라면 서울에서 20년 만기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자기 돈을 보태서 집을 살 수 있는 그런 중산층 가구가 100채 중에 4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중위소득 가구가 구입할 수 있는 서울 아파트 재고량이 14만 5천 가구에서 5만 4천 가구로 줄어버렸던 겁니다. 5만 4천 가구로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대출 원리금 상한 등 주거비 부담이 커지면서 무주택자는 집을 사는 게 거의 불가능해지고 중산층도 지금 집을 산 사람도 집에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많아서 지금 월급 절반을 45.5%를 집에 내야 되다 보니 삶의 질이 하락이 된다. 서울에서 중산층이 자기 소득으로 감당하면서 살 수 있는 집이 거의 없는 상황에 대출까지 막혀 있다. 그래서 무주택 서민들이 집이 싼 외곽으로 이주하거나 전세에서 월세로 밀려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한국은행이 며칠 전 썸뜩한 경고를 했습니다. 월급 빚 갚는 데 다 쓰고 집값 하락할 수도 있다면서요. 우리나라의 그때 가계와 기업의 빚이 전체 GDP의 2.2배로 사상 최고 수준이라고 했죠. 그래서 한국은행이 이야기를 하는 게 보고서에 우리나라의 가계의 높은 실물자산 보유 비중, 즉 부동산 비중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위험 가구가 굉장히 늘어나면서 가계 실질 소득이 많이 감소할 경우, 경제 상황이 계속 안 좋아질 경우 가계가 실물자산 매각을 통해 이제 그 집을 가지고 있다가 도저히 못 버티겠다고 팔려고 하겠죠. 그러면 내놓게 되면 주택 가격이 너도 나도 이제 빚을 감당을 못해서 집을 내놓으면 집값이 하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가계의 총 자산 대비 실물 자산 비중이 64%, 부동산이 가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64%고 DSR이 40%를 넘고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고위험 가구도 2018년 말 30만 가구에서 40만 가구로 늘어나 있어요. 그래서 가계 부채가 아직은 소비를 줄이지 않고 있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했죠. 자, 그런데 지금 오늘 보면 아파트 거래 절벽, 영끌족 어떡하나 떨어질 때 됐지. 이제 이런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수세 위축, 강남권도 2억 낮춘 급매물 나와 매매 수급 지수 27개월 만에 최저 6주 연속 100 이하, 100 이하면 팔자가 우세하다. 가격이 떨어진다는 거죠. 종부세, 양도세 중과타 수요 없다. 대선 전까지 시장 분위기가 집이 안 팔릴 것 같다. 자, 이러면서 거래 절벽이 발생을 해서 금융 규제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중저가 아파트가 밀접한 서울 외곽의 집값 상승세가 둔화되고 떨어지기 시작을 했는데 본격적으로 하락할 경우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내 집 장만한 영끌족이 큰 타격을 입을 거다. 그래서 미안한데 대출 다 풀어줘도 금리 때문에 이자 부담스러워서 집 사지도 갖고 있지도 못한다. 대출 규제하고 금리를 올렸는데 집을 어떻게 사? 가격 하락도 하락이지만 규제 때문에 못 산다. 자, 이제는 떨어질 때도 됐지. 절반은 더 떨어져야 제 가격 아닌가? 원래 비싼 곳이 아닌데 저거라도 사자 하며 마구 사서 가격이 올랐다. 아파트 반토막 나면 좋겠지만 빚내서 아파트 산 사람이 많으니 그것도 안 될 일이다. 올라도 떨어져도 힘든 상황이네. 정책 실패다. 계속 내려갈 것 같은데 무리하게 대출받은 사람들은 더 힘들어진다. 내 집 마련하다가 빈털털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 혼자 산다라는 예능이 있듯이 지금 우리나라에 664만 가구가 나 혼자 사는데 이 중에 월세가 273만 5천 가구, 그러니까 41.2%입니다. 그래서 직전 조사와 비교해서 24.6%가 월세가 더 늘었어요. 그래서 한국도 월세 사회로 가고 있다. 자가 거주는 34.3, 3분의 1밖에 안 되고 전세가 17.5%라는 겁니다. 자, 청년들이 이제 집 때문에 결혼보다 나만의 삶을 살겠다고 1인 가구가 5년 새
53%가 늘었다는 거예요. 87만에서 134만 가구가 늘었습니다. 28%가 총 늘었어요. 그래서 결혼을 안 하면서 20대 1인 가구가 최다 증가했고 미혼이 절반이 넘고 10명 중 4명이 월세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1인 가구가 이렇게 늘면요. 앞으로 국가적 주택 공급도 1인 가구를 중심으로 이렇게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들 대부분이 소득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 중에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 3분의 1 정도를 빼면 3분의 2가 전월세인데 그 중에 대부분이 월세주요. 자, 그렇다면 이들은 평생 그야말로 죽어난을 겪을 가능성이 큽니다. 나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그러겠죠. 그래서 1인 가구 중에 지금 집이 없는 가구가 대부분 이 취약계층에 가깝다는 겁니다. 자, 거기에다가 지금 대한민국의 부동산 연끌로 인한 후유증으로 이제 하우스 푸어가 굉장히 많아질 가능성이 커졌어요. 아파트 매매 전세 모두 공급이 수요보다 많다. 그래서 지금 전세값 하락 지역도 속출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러다가 이제 아파트 가격이 폭락하기 시작을 하면 물론 뭐 강남 같은 데야 마지막까지 버티겠지만 변두리나 이런 데서는 폭락을 할 수 있죠. 지금 벌써 시작됐죠. 올라간 가격에 비하면 폭락이 시작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공포가 지배하면서 아마 싼 가격으로 집을 내놔야 되고 결국은 연끌에서 집산 부분이 부담이 되어서 커다란 금융위기의 시한폭탄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참으로 걱정이 태산입니다. 사실상 중산층이 매입할 수 있는 집이 서울의 100채 중에 4채도 되지 않는데 그동안 집 사라고 바람 잡았던 사람들은 양심도 없이 언론들 다 그랬잖아요. 이제는 뭐 어떡합니까? 왜 샀니? 큰일 났다 너희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집 사라고 바람 잡았던 유튜버의 부동산 전문가들 계속 오른다고 말을 해온 사람들 이제 이 책임을 어떻게 지겠습니까?